네, 오후의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휴 이제 하루 앞둔 상황인데 워낙에 이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연휴가 다가오는 게 아쉽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회사는 가기 싫은데 장은 열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더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드는 장인데 이런 불장에서 소외받지 않는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IS앳 김태성 본부장 그리고 SF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저희 방송 전에 굉장히 분위기 좋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의견들 어떻게 보시는지 각 섹터별로 방송 전에 모아봤습니다. 9월에 이어서 10월, 특히 오늘은 더욱더 반도체의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시장의 역사적인 3,500선 신고가 결국 반도체가 해냈다고 볼 수 있고요. 기존의 호재에 더해서 샘 올트먼이 방한하면서 K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러 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접견했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업무 협력 방안까지 모두 나온 상황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나올지는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 모두 2차 전지 중립만 하나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긍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9월에 수출을 견인한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모두 긍정 의견을 주셨고 연휴 전후의 전략에는 의료, AI, 반도체까지 받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쟁점으로는 반도체 보기 전에 하나씩 구체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그룹, 오늘 장중 9만 전자 달성까지 나왔습니다. 삼성과 손잡고 경북권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삼성전자, 클라우드 관련한 삼성 SDS 그리고 자회사 엠로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짓는 측면에서는 삼성물산, 삼성중공업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포항 물에 띄우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HBM뿐만이 아니라 D램, 낸드 모두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 밸류체인 하면 김태성 본부장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기회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삼성그룹사,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 SDS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시려고 저는 트레이딩 하시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내가 계속 좀 끌고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수가 굉장히 또 오버슈팅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 삼성그룹사들은 전 여전히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지금까지 내온 실적 대비해서 주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 SDI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제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삼성물산의 경우는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저는 오늘의 흐름이라고 하면 충분히 한 번 더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AI가 지금 묻었죠. 삼성전자에만 묻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지금 묻은 상황이 있고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 장비 부품 소재했던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 했을 때는 단연 삼성 SDS와 삼성물산 우리가 안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속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최근 10거래일 동안 여러분들이 보았던 반도체 소부장 바닥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벌써 70%, 80% 올라온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삼성물산과 삼성 SDS, 삼성생명을 비교하면 사실 수익률적 측면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놓고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포트에 여러분들이 이미 변동성 높은 기업들이 많다 하셨을 때 한두 종목 좀 묵직한 기업을 원하신다고 하면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은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와 안전성에 대한 차이 정도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7월 3일에 원익 Q&A
QNC를 언급해 주신 바 있었는데 바닥권 10,000원대에서 말씀 주시고 이제 26,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현재 구간에도 1.8%, 2%가량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이 폭풍 매집을 하는 만큼 더 홀딩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도 받아보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6월 19일에 대덕전자도 언급해 주셨는데 상승률 84%입니다. 3만 원 터치 나왔고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는데 이제 주요 라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당연 지금 분위기에서 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 팔까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한 가격대와 시기에 따라서 좀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6월달과 7월달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매수를 해놓고 제 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안 움직이는데 왜 좋다고 했었을까? 근데 그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갇혀 있었던 기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도 좀 빠르게 매도하실 수밖에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시다가 최근에 또 다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저는 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격도가 벌어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종가 부분에는 일부 수익 실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게 아니라 2만 원대 전후로 원익 QNC 기준입니다. 2만 원대 전후로 혹은 7월달, 8월달 횡보했을 때 담으셨던 분들은 굳이 오늘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갔다 오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반도체 IT가 강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환율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는 굉장히 네. 압박스럽지만 네. 그 원인 자체는 우리나라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위안화, 엔화, 유로화 다 약세인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 수급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이 지금 동조화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일주일 쉬고 왔다 그래서 급변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갑자기 실적이 안 좋다거나 그리고 환율에 대한 시장이 급변한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낮은 위치에 사신 분들은 원익 QNC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반도체주들 마찬가지로 조금은 더 끌고 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원을 뚫어 넘은 환율 압박 속에서도 사실 우리만 이런 분위기가 아닌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론이 실적이 입증을 해준 만큼 지금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한 AS까지 받아봤고 삼성그룹을 봤다면 SK그룹도 저희가 두 번째로 봐야겠죠. SK하이닉스 40만 닉스 달성이 나왔습니다. 고성능 고용량 D램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서남권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럼 SK하이닉스 SK텔레콤 같이 볼 수 있겠고 HBM 반도체 월 90만 장의 캐파가 필요해라고 외치는 상황인데 그러면 월 캐파를 한참 넘어서는 수준이 필요하다면은 이주호 본부장님 이 사이클은 당연히 더 확장되고 길어질 수 있겠죠? 네, 뭐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고요. 오늘 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SK 스퀘어도 지금 지분 가치 때문에 지금 네. 급등이 나왔고 SK까지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핵심은 사실 오픈 AI 같은 경우는 회사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에 방한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이것 때문에 또 말이 많습니다. 지금 엔비디아한테도 투자 받아서 그걸로 AI 칩 엔비디아 거 사고 우리나라도 여기서 투자 받아가지고 삼성이랑 SK 거 D램 사면은 이게 뭐 성장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오픈 AI 방안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촉매제 역할을 했던 거고 실제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튀어오른 이유는 D램 가격 상승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마이크론의 상승도 있지만 D램이 2분기에만 지금 3분기에만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환호를 했는데 때마침 이제 샘 올트먼이 와서 이제 삼성과 SK와 같이 협력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강한 슈팅이 나왔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멈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완벽하게 지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뭐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이 나올 수는 있더라도 이 상승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지금 D램 가격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네. 추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원래 DDR5 그때 감산할 때 네. 감산하고 나서 DDR5를 늘린 게 아니라 4를
4를 더 지금 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5를 늘 생산을 하면서 4 생산을 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 가격이 지금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 호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해보면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더 강조를 해주셨고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디램 가격 상승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지분 관계에 얽힌 모든 종목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소외받지 말라고 반도체 탑픽을 골라주셨는데 9월 4일에 원익 IPS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에 5만 원까지도 훌쩍 뛰어넘었고 지금도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내고 있는데 사실 오늘 방송 전에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원익 IPS 왜 이러지? 9월 달에 봤었는데 이거 신고가 가는데? 라고 약간 저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부각을 받았지만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기업 그리고서 이제 삼성 테일러폿과 관련된 발주 가능성.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발주의 가능성이 더 한층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뭐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다. 지금 보면은 삼성 그룹주들도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가니까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같이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지금 안 가는 종목들이 사실 없어가지고 뭐 이게 더 좋다 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지금 워낙 지금 소부장단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에 삼성 파운드리 쪽도 한번 계속 유심히 살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하기는 SK하이닉스를 좋아하지만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있는 종목들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들 다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이번 세 번째 쟁점은 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100% 관세 부과를 연기한다고 정정했고 무엇보다도 9월에 수출이 역대 최고치가 나왔는데 이를 이끌었었던 주역이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자동차였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휴 이후를 공략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연휴 이후에 바이오 학회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17일에는 유럽 종양 학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김태성 본부장님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지금 공략할 때인 건지 그리고 셧다운이 어제 시행이 됐는데 셧다운이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부추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더더욱 봐야 될 때인가요? 일단은 왜 셧다운이 금리 인하를 부추겼는지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더 작게 잡겠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서 교육과 보육 쪽에 대한 예산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이게 이제 첨예하게 붙으면서 이번에 셧다운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업무를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 정지받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해고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량 해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냐면 고용 지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 미국이 고용이 안 좋다는 지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은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고용 지표가 안 좋으니까 연준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인하해라 라는 압박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금리 인하하게 되었을 때 시장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골자로 셧다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이 굉장히 좀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이미 트럼프 일기 때 셧다운이 수일간 지속된 것을 경험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괜찮더라. 라는 것이 이제 깔려 있어서 지수는 그것을 크게 반영하지 않는 흐름을 좀 보이는데 섹터는 좀 달랐다는 거죠. 금리 인하를 압박을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계속 AI만 봤던 미국 증시 내에서도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어제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를 비롯해서 에브비라든지 힘샌더스텔스와 같은 기업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 여기 이제 트럼프의 관세 연기라는 이 코멘트도 한몫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좀 아쉬운 게 삼성전자 4%, SK하이닉스 10% 올라가는데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 좋은 기업인 건 알지만 네. 이들도 뭐 5% 10% 올라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수급적으로 좀 부담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약바이오가 못 올라가는 것은 이들에 대한 기술력이 안 좋다기보단 반도체 IT의 수급이 조금은 뺏겼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히려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대신에 이제 종목군들을 좀 압축을 해보면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를 먼저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하키 일정을 보시는 분들은 보로노이와 루닛을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그리고 최근 8월과 9월 달에 가장 핫했던 쪽이 어디냐? 메시 쪽이거든요. 올릭스와 D&D 파마텍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짜시기보단 오히려 추석 연휴 갔다 오고 나서 추가적인 뉴스를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들에 대한 실력의 의문보다는 워낙에 오늘 수급의 블랙홀을 만들었었던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압축을 해본다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학회 모멘텀을 본다면 보로노이, 루닛, 그리고 연휴 이후에는 올릭스, D&D, 파마텍까지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바이오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2차 전지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유럽 판매 증가에 2차 전지주들도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고 테슬라도 강세 흐름, 리튬 아메리카도 미 정부의 인수 소식에 강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중립 의견을 주셨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 의견을 주신 이유가 뭔지 이조 본부장님, 오늘 사실 시장을 이끌어준 건 반도체였는데 거기에 2차 전지가 힘을 보탰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차 전지를 골라주신 건지 사실 새로운 모멘텀이 뭐 있나요? 아니요, 지금 당장의 모멘텀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업황이 갑작스럽게 뭐 개선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긍정 의견 드린 이유는 지금 이렇게 반도체 랠리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야, 여기서 이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근데 네.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반도체에 관심 없을 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반도체 활활 타오를 때 조용한 쪽이 대표적으로 두 개 있습니다. 자동차랑 오늘 자동차 좀 반등 나오긴 하지만 2차 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금 조용하고 이렇지만은 오히려 여기서 또 투자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에 반도체 조용할 때 많은 분들이 반도체 관심 안 가지셨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포모 현상 때문에 와 이제라도 사야 돼 이렇게 하시기보다도 오히려 가격 부담이 있는 쪽을 피하고 나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장이 좋지만 조용한 섹터를 한번 골라보겠다 하시면은 사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명사가 2차 전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정말 주가 흐름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모아 가시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2차 전지의 시기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는 사실 국내 셀 3사가 지금 다 EV 쪽이 아니라 ESS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 ESS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전력 저장, 에너지 저장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결국엔 데이터 센터랑도 연결될 수 있고요. 나중에 좀 소형화가 되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연료전지 있잖아요. SOFC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확장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 지금을 뭐 EV를 바라보고 2차 전지가 아니라 앞으로 ESS라던가 그다음에 뭐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가자는 취지로 좀 긍정 의견을 드렸고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받쳐주고 나중에 반도체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은 수급이 이동할 곳이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수급이 이동할 만한 쪽은 저는 2차 전지 아니면 자동차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은 지금 좀 모아가기에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오를 때 조용했던 자동차 2차 전지, 그렇다면 선택지가 부담스러울 때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수급이 이동할 때 가장 관심 갖고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데이터 센터 연료전지의 확장 측면에서는 ESS, 원통형 전고체 배터리 말씀해 주셨다면 그러면 종목으로 좀 추격해 봤을 때 뭐 LG엔솔 같은 종목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국내 셀 3사는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치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느낌이죠. 그래서 셀 3사를 보시는 게 맞고 이제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하면은 네. 사실 2차 전지 종목군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에코프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게 해결된 포스코 퓨처행 같은 게 사실 유상증자를 미리 했죠.
그래서 자금 조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ESS 쪽으로 본다면 셀업체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극재나 이런 것들은 아직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ESS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셀 3사는 무조건 봐야 될 것 같고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본다면 자금 조달이 해결된 쪽,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의료 AI 봐야 될 것 같은 게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연휴 전에 봐야 할 업종으로 골라주셨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뷰노가 실적 기대감에 어제장에 올랐었죠. 연휴 끝나고 돌아오면 의료 AI 전체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가 부담스러우면 일단은 연휴 전에 의료 AI를 보자는 측면에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골라주신 걸까요?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지금 좀 시나리오를 좀 써봤는데 이번에 연휴가 길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 분들이 무비자로 많이 들어오고 네. 또 환율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오기가 좀 부담이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 그 어떨 때보다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시기적으로 우리가 환절기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도 네.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맞아요. 분들이 많고 네. 아마 시청하신 분들도 갑자기 기침을 하시는데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져서 또다시 이제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감기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가 연휴 끝나고 오면 한번 크게 또 돌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저만의 내피셜입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AI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만약 연휴가 지내고 왔을 때 막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부담이 된다 하면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가 움직일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저는 의료 AI가 그나마 교집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루닛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 뭐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쪽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점점 늘어나는 스토리까지 더해진다면 지금의 가격은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고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대표적으로 템퍼스 AI라고 하는 기업도 주가의 상승력이 좋았고 이제 슈로딩거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쪽도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AI 의료 쪽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나라도 의료 AI 쪽은 그래도 포트 한 켠에 한 번 정도는 담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그리고 연휴의 특성상 전염에 대한 우려로 의료 AI를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서 오늘 토픽도 여기서 골라주신 거예요? 네, 일단 완벽하게 결이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유사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고영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원격 의료 AI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여기도 의료 로봇 쪽에 대한 이제 좀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반도체 쪽 산업도 하고 있고 의료 AI하고도 지금 붙여볼 수 있는 기업이 고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14,5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박스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18,000원대를 1차 목표로 한번 잡아보셨을 땐 굉장히 좋은 성과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에서 토픽은 고영을 골라주신 거고 목표 주가 1차로 18,000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쟁점으로 넘어가 본다면 드디어 화려하게 마무리를 장식할 반도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 순매수하는데 투톱이 그야말로 폭등. 9만 전자의 40만 닉스의 시총 300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정말 온통 반도체 3,500선 최고점 경신 속에서 IT 투톱이 지수를 다 올려줬는데 우선 이조 본부장님 네. 반도체 나라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요. 메모리 게임에 대해서 이제는 치킨 게임 아니고 헝거 게임이다라는 JP모건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게임이든 저는 사실 즐기지는 못하겠고 지금 시장이 약간 반도체 없으면 그리고 지금 반도체를 팔면 바보가 되는 시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 조금 덜 오른 종목을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핵심은 CXL이랑 PCB 기판주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CXL부터 시작해서 소캠이라던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기존의 메모리 모듈에서 이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CXL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데이터 센터나 보면은 서버에 들어가는 CPU, GPU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좀 중개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원래 일반적으로 데스크탑에는 CPU 하나에 디램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중간 역할을 해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CXL이고, 그 다음에 소켄 같은 경우는 발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입출력 개수를 확 늘려가지고 발열을 잡겠다라는 게 스토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TLB랑 심텍이 그거에 대한 대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따라가기에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약간 추석 선물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지금 저런 것들은 난 못 사겠다 하시면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코리아 서킷 같은, 아직 덜 오른,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볼만한 것들이 뭐 몇 개 없습니다만 뭐 리노공업이라던가 ISC, 테스트 소켓.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전공정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낸드 플래시랑 디램 가격 때문에 지금 뭐 유진테크, 원익 IPS 다 올랐거든요. 네. 심지어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동진 세미캠도 어느새 네. 지금 신고가 넘어서가지고 엄청나게 갔단 말이죠. 그럼 저렇게 많은 종목들이 갔는데 이제 못 갈 거는 저는 이제 후공정입니다. 그 다음 타자는 후공정이에요. 뭐 한미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뭐 테크잉은 예외적으로 올랐지만, 그래서 저는 후공정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PCB 기판 중에서는 코리아 서킷처럼 아직 덜 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LB, 심텍은 차트만 봐도 일단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덜 오른 종목을 볼 때가 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으로 봤을 때는 코리아 서킷, 리노공업, ISC도 말씀해 주셨고 후공정 강조해 주셨는데, 그럼 후공정 안에서 오늘의 토픽 나오나요? 네, 제가 이거는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프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도대체 이 종목 뭐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1세대 HBM 관련주였어요.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가 이제 레이저 리플로우랑 본딩 장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오테크닉스랑 연결고리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방식 자체가 레이저를 활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큰데, 이 종목은 월봉 딱 보시면은 정말 못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ASIC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이런 게 점점 미세화되고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로봇이라던가 이런 데 4차 산업에 쓰이는 반도체들은 굉장히 소형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중간중간에 기판을 접합하고 이런 과정, 칩이랑 기판을 합치는 과정 속에서 레이저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리플로우랑 본딩 장비 국산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에도 이렇게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봉상 보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본부장님께서 7월 17일에도 언급해 주신 바 있었는데 1세대 HBM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는 목표 주가를 34,000원으로 언급을 해주셨고 이제는 4만 원으로 더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추가적으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도 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환율이 치솟는 상황 속에서도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매집할 만한 매력이 여전히 있는 건지 본부장님께서도 종목 하나만 픽해 주신다면요? 지금 반도체 빼면 살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더 우리가 반도체에만 집중하는 것일 수 있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냥 기대감을 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하게 투자할 만한 명분들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가격 올라갑니다. 수요가 늘어납니다. 시가총액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지금 정말 사이클의 초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탈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으로 본다면 저는 오늘 오전에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코미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하나 머티리얼즈, 뭐 하나 마이크론 이런 쪽 말고 언급 안 된 기업들 중에 코미코 같은 기업들은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코미코에 대한 전략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